칩거를 깨고 드디어 공개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총장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인데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한 행사에 참석한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참석한 저 행사 어떤 행사예요? 네, 바로 이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기념관 개관식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이 독립운동가죠. 대체 이 윤석열 전 총장 이회영 선생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첫 공개 행보를 여기에서 시작을 한 건지 상당히 좀 의아한데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 이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이제 1919년 신흥무관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이런 인물이었었죠. 네. 그런데 이 증손자가 바로 이철우 연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이 이철우 연대 로스쿨 교수를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누군지? 한번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윤 전 총장하고? 네, 맞습니다. 이 이철우 교수랑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같이 자란 중마고죠. 네, 사실 노동 문제 공부를 하다가 막히니까 이 이철우 교수를 통해서 다시 다른 정승국 교수를 좀 소개를 받아서 공부를 했었던 그런 이 중간 매개 역할을 한 이철우 교수. 이 이철우 교수가 이 보시는 이 이회영 선생의 지금 개관식인데 이회영 선생의 증손자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철우 교수랑만의 이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아버지와 이 이철우 교수의 이 아버지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 국정원장이 또 이회영 선생의 손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오른쪽에 자리한 분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은 지금 저희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이종걸 전 의원도 보입니다. 네, 이종걸 전 의원이 지금 사실 저 이회영 이 기념관의 어떤 그 대표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참석해서 마스크를 쓰고 지금 이 묵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사실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이 기자들의 질문에 상당히 많은 답변을 좀 내놨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네, 사실 오늘 답변을 과연 할 것인가,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 것인가 의아했었는데 상당히 궁금했었죠. 네, 질의응답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준비가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로 좀 풀어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삶이 정말 나한테는 강렬하게 다가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분 내가 오늘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이회영 선생이라기보다는 다른 질문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장모 의혹에 대한 문제, 이게 첫 대권 행보인 거냐라는 문제 정말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안 했군요. 네, 다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어떤 염려 이런 걸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다 경청하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지금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 전 총장이 이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얘기 이전에 미리 공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 MBN 취재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미리부터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행사장에 참석을 했고 지금 행사를 함께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 이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4월이었죠. 부친과 함께 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 나서는 모습 그때도 미리 공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당시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정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사태 이후에 행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많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왔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입당이라든지 정치적인 본격적 행보를 언제쯤 보이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보신 화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당시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2달 뒤에 그동안 상당히 칩거가 길었는데요. 다시 2달 뒤에 오늘 다시 한번 공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공개 행보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있었는데 김은미 기자의 설명대로 정치 얘기는 상당히 좀 선을 그은 모습이고요. 우당 선생에 대한 이런 얘기만 전했습니다. 과연 이 행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 다시 한번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때는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당시 그때 만약 모습이 들어오면 그때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화면을 보면 윤석열 총장 건너에 이종걸 전 의원이 있어요. 네. 이종걸 전 의원하고도 친분이 좀 있나요? 네, 일단 이종걸 의원은 이회영 선생의 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의 바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오늘도 포착이 됐는데 네. 오늘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된 건지 그 일화에 대해서 이종걸 전 의원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거든요. 윤지영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어요. 네, 제가 오늘 통화해봤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거고, 근데 이제 뭐 이철우 교수한테서 전달받았어요. 참석한다고. 그 서울시에다가 얘기가 된 것 같고, 서울법대 나와서 2번, 3번, 4번, 5번 막 떨어진다는 건 그건 굉장히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종찬 씨가 이렇게 잘 해줬나 봐요. 그런 거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자세는 모르지만 이종찬 씨나 이철우 교수를 통해서 이회영 선생이라는 게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뭐 본인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한 분이 이제 의미 있는 개관식을 한다니까 이제 오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네, 지금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중학교 시절부터 중마고인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집에를 자주 놀러를 갔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서울대, 법대 시절에 이제 사실을 계속 떨어지는데 그때에도 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굉장히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 지금 이철우 교수와 이종걸 전 의원의 경우에는 오촌, 삼촌 조카지간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지금도 뭐 며칠에 한 번씩 보는 사이라고 하는데 그때 일화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오늘 자리에 참석을 한다라는 얘기를 전에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행사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여권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종걸 전 의원의 경우에도 민주당에서만 5선을 했고요. 그렇죠. 특히 제가 국회에 출입하던 시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집회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또 뿐만 아니라 그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참석을 했고 또 네. 윤봉길 지사의 손녀인 이 윤주경 의원도 참석을 했고요. 지금은 송영길 대표는 자리를 비웠지만 아까 송영길 대표도 참석을 해서 윤 전 총장과 악수를 하고 나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거든요. 송영길 대표도 만났어요? 예, 오늘 여권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행사인데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참석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이종걸 전 의원에게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답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북촌의 현실의 110년이라는 기간의 역사를 이제 우리를 보면서도 할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이제 죄인이죠. 저는 축하해주러 오는 뭐 어떤 분도 저는 다 받아들여야죠. 뭐 제가 정치적으로는 전혀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지만 그거와 별도로 이건 할아버지의 그 의미 있는 귀환을 뭐 축하해 준다고 하는 그 어떤 분도 저는 고마운 거죠.
네, 이종걸 전 의원, 이 이회영 선생의 의미 있는 귀환을 축하해주러 온 자리, 그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앞서 김은미 기자가 설명을 한 것처럼 네. 그 외의 정치적인 이야기는 별달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할 때 모습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 중이신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입당은 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박사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기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인 부분, 국민의힘 입당을 하는 거냐, 그렇다면 저희도 언제 하는 관심이잖아요. 거냐. 저희도 지금 며칠째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질문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오늘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얘기를 하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보면 점차 알게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염려를 다 경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기 기다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끝나고 나서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할지 그 내용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예. 뭐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정치 관련 얘기는 이렇게 선을 좀 그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늘 행사가 워낙 이제 공개가 됐던 행사니까 이 행사 참석이 사실상의 대권 도전을 위한 그런 행보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걸어가는 길을 보면 차차 알게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정치 안 합니다. 딱 끝진 않았어요. 뭐 열어둔 것 같은데 어때요? 배 교수님 보시기에도 오늘 이 공식적인 행보가 사실상의 저 대선 출마합니다. 이런 표현일까요? 저는 뭐 정치 행보를 계속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네. 오늘 전반적인 기조는 조기에 행보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속도를 좀 조절하는 속도 조절론에 좀 무게를 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정치할까 안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언제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삼지대에서 깃발 들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당장 노골적인 정치 행보를 좀 안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국민들의 기대, 염려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좀 지켜봐달라. 이 얘기는 상당히 좀 시간을 갖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도 앵커께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은 앞으로 차차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속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뒀는가라는 네.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상당히 국민의힘이 이준석 돌풍으로 변화가 무쌍하면서 이준석 돌풍으로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과연 그 체제가 안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본인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역시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약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모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내 문제, 세 번째로는 정치 검사 문제. 근데 행보를 빨리 하게 되면은 과거에 그럼 정치하려고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장모 문제, 또 아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본인이 좀 시간을 길게 잡는 그런 플랜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이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또 이번 주 되니까 지금 배종호 교수 얘기처럼 거리 두기, 속도 조절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동석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갖고 좀 공방을 벌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한 후보들의 공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토론회 영상 함께 보시죠.
실질적으로 이 입당에 대해서 지금 매우 주저하는 쪽으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들이 하는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참석을 취소했다는 그런 보도도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버스 정시 출발론을 제기했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기로 바로 화답했다. 이렇게 가볍게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듯한 태도.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 네거티브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 본심이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어떤 교섭과 그리고 당에 그분을 드리고 하는 과정이 있으려면은 우선 우리 당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까지 연회를 하다 보면 하시겠습니까? 밀당도 하는 것이고 구애도 하는 것이고 있는데 지금은 일방적인 구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밀당과 구애가 좋은데 아예 떠나게 하는 그러한 태도를 아니, 취해서는 안 당대표들-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대표들- 네,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직접 들은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연애를 하다 보면 밀당도 하고 구애도 하는데 지금은 일방적인 구애만 하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윤 전 총장을 향해 밝혔습니다. 나경원 후보를 비롯한 주호영 후보까지 나서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대선 정책에 대한 지적에 나선 가운데요. 전당대 이후 갈등 봉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도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김은미 기자.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 얘기 나오는 국민의당. 여기서 모처럼 또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좀 미덥지 못하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은 진정성이 1도 없다라고 상당히 박한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이 최고의 상품이 될 거다라고 평가를 하다가 실제 출마를 선언하니까 평가 절하하지 않았었냐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표님.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미루는 게 이준석 후보 때문인가요? 저는 뭐 그거는 좀 경강부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요. 뭐 이준석 당대표 뭐 36세, 7세 된 젊은 당대표가 유력하다고 그래서 입당을 미룬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기가 언제 정치를 할 건지 제3지대부터 할 건지 아니면 제3지대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국민의힘하고 입당하든지 아마 공동 대선 그 후보를 결정할 때 같이 경선을 하는 식으로 하든지 뭐 그런 방안이 결정이 안 돼서 그렇지 저렇게 당권 경쟁에서 프레임으로 그 이준석을 좀 씌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첫 번째부터 뭐 이준석 씨가 뭐 경솔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모임에 그 윤석열이가 안 왔다. 뭐 그거는 저는 뭐 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아직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아직 방안이 완전히 안 섰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30여 명이 모인 조찬 모임에 안 간 거지. 거기에 뭐 그게 이준석 때문에 뭐 껄끄러워서 안 갔다. 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윤석열 오는 거를 이준석이가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것도 프레임을 자꾸 만든 거죠.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공당이 국민의힘이 경선 일정으로 버스가 출발하는데 버스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정시 출발 아니냐. 뭐 그런 원칙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비단 주머니 3개 얘기한 것도 원칙적인 얘기고 장모 얘기도 뭐 형법상 법률상 뭐 위반이 되면 당연히 그거는 그 국민으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하고 주호영 의원이 너무너무 밀리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자꾸 윤석열하고 엮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또 안철수 그 의원도 전 의원도 뭐 그런 뜻에서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그 이준석 후보가 그 오세훈 뭐 지원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윤지영 기자, 이렇게 윤 전 총장이 거리두기 하는 듯한 행보, 이걸 보고서 야권 내부에서도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나 봐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지금 지난 3월 초에 이 사퇴를 하고 지금
3개월이 훌쩍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개 행보가 지금 2차례밖에 없었는데도 윤 전 총장이 뭐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하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 윤 전 총장이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야권도 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전 총장이 정치권 밖에서 소위 간보기 정치를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은 방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안철수의 기시감이 느껴진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거 안철수 대표도 이 새 정치를 내세우면서 신비주의 전략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에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편 이후에는 불씨가 잦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라리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기 위해서라도 빨리 검증대에 올라야 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얘기는 지금 행사가 또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또 다른 이런 일정, 다른 행동이 있으면 저희가 또 현장에서 계속해서 취재 중이니까요. 현장을 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상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신진 돌풍이 불고 있고요. 정치권도 지금 여기에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이런 현상이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씩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권 대선 주자들 지금 보고 있으면 여권 안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좀 계속되다 보니까 반 이재명 연대,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반 이재명 연대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을 불러서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건데 이 타이틀이 정세균, 이광재가 묻고 답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입니다. 근데 통상 원래 행사를 할 때는 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대선 주자를 한 명만 부르거나 아니면 여러 명을 다 부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번엔 애매하게 이 많은 여권 주자들 중에서 두 사람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이 지자체장 누군가 봤더니 저마다 이재명 지사랑 어느 정도 좀 갈등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 뭐 조강환 남양주시장,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때문에 이를 두고서 이 경기도 안에서 반 이재명 연합전선이 좀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여권 대권 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권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신진 돌풍, 뭐 돌풍까지는 아니지만 신진 바람이 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재명 도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28.9% 1위죠. 그리고 상당히 큰 격차로 이낙연, 박용진, 그리고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순입니다. 이 이재명 지사가 1위한 건 당연할 수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다음에 3위가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 박용진 의원 뒤가 지금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김두관 의원 등등인 건데 이 박용진 의원이 본인 뒤에 있는 이런 후보들을 봤을 때 이 그들보다 정치 경력도 짧고 나이도 상당히 어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70년대생이거든요. 혼자만 이 사람들 중에서 이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깜짝 3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한길 리서치 측은 아마도 야당말 이준석 효과인 걸로 보인다. 이게 이 여권에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젊은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선호도가 좀 상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박용진 의원의 깜짝 선전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속상해할 것 같은 사람이 정세균 전 총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세균 전 총리 사실 최근에 좀 젊게 2030 세대한테 좀 어필을 하려고 선글라스도 쓰고 트레이닝복도 입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뭐 유튜브에 이런 걸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변신을 꾀했었는데 하지만 정말 실제로 생체학적으로 젊은 박용진 의원한테 어떤 순위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동석 기자. 이런 이준석 돌풍에 야권에서는 또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재명 지사 그리고 홍준표 의원 특정 조사까지 언급하면서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요. 지금 현재 갤럽 조사 내 이름은 빼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현재 여론조사가 횡행하게 되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다르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현재 궁금증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홍 의원의 반발이 여론조사 기관 측이 현재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오랜만에 모처럼 참석한 공개 행사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뭐 다른 또 일정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걸어가는 길을 보면 차차 알게 되지 않겠나. 그 걸어가는 길 차차 저희도 취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